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탄핵 특검 전국을 듣느라고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이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 앉아서 생활하는 책상, 휴대전화 모두 화학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신경이 쓰이는 것은 호흡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형 제품들이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들이 분무형, 이른바 스프레이형인데 익숙한 생활용품들입니다. 정부가 생활화학 제품 중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환경부 관계자에게 화학 제품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31일까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에 2년 동안 최대 6억 원, 해외 마케팅에는 4년간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0일에 인천 중소기업청에서 사업 설명회가 있고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택댓의 I Found Heaven 띄워드리면서 2017년 1월 1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해피쉽 뉴 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 시작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 때문에 소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비슷한 스프레이형 화학물질에 대해서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회수 조치가 됩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만 3천여 개의 제품을 조사해서 10개 업체 18개 스프레이형 제품을 회수 대상에 올렸습니다. 정부 관계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부 화학제품 TF팀의 류필무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환경부 류필무 과장입니다. 자, 어제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한 해 가습기 살균제와 OIT 항균 필터 등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예. 그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생활화학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살생물질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우려가 많았습니다. 예. 이에 정부는 그 소비자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화학 제품의 사용 실태와 안전성 검증을 하는 계획을 지난해 5월에 수립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 반년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조사 대상이 정확히 어떤 것들에 한정되는지요? 예, 가정 등 생활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예. 그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등 19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업체 수로는 2,668개였고요. 제품 수로는 23,300여 개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방식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전수조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화학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해당 제품에 함유된 성분, 함유량, 제품 사용 형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예.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제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조사한 제품 중에서 그 인체 흡입 우려가 높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3개 품목에 해당하는
2166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예. 그 위해성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화학 제품 안전성 검정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종 도출하였습니다. 예. 제가 의심이 평소에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성분 자료를 이제 기업에서 제출받아가지고 검토하는 방식이었고 이제 무작위로 제품을 추출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기업에서 성분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의무는 없을까요? 우선 이 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예. 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자료 보고 의무로서 그 자료 제출을 명령하였고 예. 그에 따라서 만약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검정성을 검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추후에 그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예,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그 우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뭔지거든요. 어떤 제품들이 해당됐습니까? 예, 국내외에 흡입 독성 자료가 있는 살생물질 55종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를 했고, 예. 그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제품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유한 킴벌리에서 수입한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위해 우려 수준인 24.9%를 약 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한빛탁에서 생산한 이지오프뱅 강력 세정제의 경우에는 에탄올 아민이 위해 우려 수준의 1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랜드 오션, 성진캠, 아주시럽에서 생산한 4개 제품에는 그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어 논란이 있었던 CMIT, MIT를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그 과장님이 55종의 독성에 대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것이 포함된 살생물제를 골라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잖아요. 생활화학 제품 23,000여 개 중에서 1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들어있고 그리고 스프레이형에서는 2,166개 제품의 중에 1,857개의 제품의 살생물질 439종.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살생물질이 700종이 넘고 400종이 넘는데 결국 우리가 살생물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는 55종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55종의 살생물질이 아닌 살생물제가 들어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번에 그 위해성 평가를 한 것은 스프레이형 주로 이제 흡입을 통해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품을 위해성 평가를 했고요. 예. 특히 최근에 그 소비자 사용 패턴이 그런 분무형의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런 살생물질 같은 경우에는 경피 독성이라든지 경구 독성의 자료는 많은 편인데 국내외적으로 흡입 독성에 대한 그 독성값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물질에 대해서 흡입 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해당 업계를 유도할 계획이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도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살생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울러 지난달에 그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질 안전관리법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그 법에 따라서 그 앞으로 그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는 그 흡입 독성 자료 등 살생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55종의 살생물제에 대한 정보만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이 55종의 살생물제 외에 다른 살생물제에 대한 조사도 연구도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55종의 독성 연구를 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그것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성이 발견이 됐습니까? 네,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살생물질은 이소프로필 알코올, 에탄올 아민, 과산화수소, DDAC, CMIT, MIT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해당 살생물질은 주로 소독, 항균, 방부 등의 그 제품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인데요. 주로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그 살생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흡입 시에는 호흡기 계통의 염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제품들은 일단 시장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우선 그 제품 안전 기본법에 따라서 예. 시장에서 그 수거 또는 교환, 환불 등의 그 권고 조치가 내려졌고요. 예.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시장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제 진열돼서 이제 제품이 사라지게 되고, 예. 그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그 해당 제품에 대해서 그 교환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회수 권고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권고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 제품 안전 기본법에는 현재 이런 제품의 결함이라든지 안전성에 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수 권고를 하고 해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수인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권고라고 하지만 그 기업에서는 해당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상 판매가 금지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강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정보들이 포함된 자세한 제품 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예,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3,216개 위에 우리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과 그 유해학 물질, 그다음 제품 목록은 그 생활환경 안전 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 주소는 ecolife.me.go.kr이고요.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전화번호는 1800-0490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공지사항에 방금 떴네요. 제가 지금 조회수 한 22대 내가 눌렀습니다. 유해 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 공개라는 게 있는데 자세한 문의는 안전 콜센터 1800-0490, 1800-049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환경부 화학제품 TF팀의 류필모 과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태부 강사 제시카입니다. 횟수로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아프셨던 분,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니다 생각하시고 태부를 하러 오신 분 중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시고 강한 진통제를 드셨던 분이 그 진통제까지도 이제 지금은 안 드시고 운동에 전념해서 수술 안 하고도 지금 건강해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가 가장 보람 있습니다. 운동하는 방향이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자들도 요즘은 근력 운동을 많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식단이라고 봅니다. 제가 18년의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식단 조절입니다. 운동은 아마 한 40%? 그 외에 나머지는 식단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새해 주 핵심이라 그러면 다이어트에 가장 큰 목표를 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다이어트는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 관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거는 적게 드시되 운동을 더 많이 하시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리키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또 저를 보면서 회원님들이 즐거워하고 그 에너지를 느낄 때 같이 저도 회원들 덕분에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새해 제 바람은 회원님들이 앞으로도 같이 쭉 가고 싶은 욕심이고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까지 계속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태보 강사 제시카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손향숙님인데 제시카라는 이게 가명 예명을 이제 강사하시면서 쓰시나 봐요. 잘 어울리네요. 자, 목소리에도 힘이 넘치는 게 태보 강사를 하시면서 열심히 그 수강생들 가르치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그렇죠. 근데 또 태보 강사다 보니까 이 수강생들이 와서 좀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새해 들어서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들 이거 듣고서 좀 뜨끔하셨을 것 같아요. 식단이 참 중요하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역시 먹는 것을 너무 과하게 먹는다면은 골고루 먹지 않는다면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겠죠.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어려워요. 자기와 싸움하는 게 가장 어렵죠. 차라리 남들하고 싸우는 게 나아요. 자, 오늘 제시카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트 미들러의 From a Distance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조금 전에 1부에서 다이어트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568번님이 자기와의 싸움에 매번 지고 맙니다. 자극받아서 다시 한번 싸워서 이길게요 하셨는데 꼭 이기십시오. 지더라도 계속 시도하십시오. 자,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 서울시 또 인천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KB증권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저 최현석 셰프의 방법. 스테이크 and fried 파스타 and fried 파티 and 스프라이트와 맛있는 케미.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세요. 스프라이트.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윤나 홍보팀장과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청취자분들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은 우리 동네 주민들이 돕자 이런 취지로 서울시에서 시작됐고요. 예. 2001년부터는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획 총괄하고요. 25개 각 자치구랑 서울 사랑의 열매가 함께 추진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서 마련된 기금은요, 서울시 취약계층 지원이랑 또 서울시 희망온돌 사업,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사업 등 필요한 민간 자원으로 사용됩니다. 예. 팀장님은 그러면은 그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소속인 건가요? 예, 저는 사랑의 열매 소속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올해는 어떤가요?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이번 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2월 14일까지 저희가 총 3개월간 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청탁금지법도 시행되고 또 여러 가지 국정 혼란 등이 많아서요. 좀 모금 캠페인은 이렇게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과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캠페인이 위축될까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실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더 많기 때문에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좀 뜨거운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이번 겨울에는 특히나 이런 모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네. 역시 공동 모금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네. 지난 연말에 바쁘셨잖아요. 뭐 네, 계속 네. 홍보를 위해서 활동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걸 하고 계신지요? 정말 정신없이 많은 활동들을 12월에 쳐냈는데요. 예. 저희가 자치구별로 지역 케이블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예. 또 이제 나눔의 상징인 온도탑을 또 구별로 설치해드리기도 했고요. 또 이제 지역의 명사를 또 찾아뵙고 열매를 직접 달아주는 그런 이제 나눔 명사 열매 달기 캠페인 했고요. 그다음에 예. 각종 포스터, 안내문, 현수막 제작 배포 이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도 실은 이제 이러한 홍보 활동의 맥락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치구에서 이런 걸 원하시면 어디든지 또 달려가서 직접 행사를 지원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가요? 진짜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감동적인데요. 그 돼지 저금통 이렇게 한 푼 한 푼 모아서 들고 오는 어린아이도 있고요. 어허. 또 이제 쌈짓돈 내주시는 어르신들도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각종 뭐 단체, 주민자치단체, 봉사단체 할 거 없이 다 참여해 주시고 또 기업에서도 또 활발히 참여를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겨라고 약칭 부르는데요. 따겨, 이 사업을 예. 따겨 하거든요. 예. 따겨 이 사업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십시일반으로 정말 한 푼 한 푼 해서 모아져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정말로 의미 있는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모아진 성금은 어디다 쓸 예정인지요? 네, 우선은 이제 서울시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희망온돌 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사업 등으로 사용이 되고 또 각 자치구에서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또 전부 그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또 1년 동안 쓰여집니다. 예. 네. 그렇군요. 참여 방법 좀 알고 싶은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2017년, 그러니까 올해 2월 14일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예, 예. 지금 한 40일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서울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 구청에 설치된 접수처가 있어요. 거기서 안내를 받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금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별로 마련된 접수 계좌에 있거든요. 예. 거기 안내 받으시고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물품, 쌀이나 김치나 이웃돕기 물품들을 또 내주시는데요. 예. 그거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서 기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도움이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시민들 중에서 이제 저희와 함께하고 싶다, 뜻을 함께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예. 40일 동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모쪼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모르셨던 분들은 많이 알게 되셔서 참여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이윤나 홍보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인천시로 가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 먼저 건강 문제부터 좀 다뤄볼 텐데요. 우리 주위를 보면은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천 시민 가운데서도 한 3만 3천 분 정도가 5대 암, 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걸렸다는 통계 수치도 있던데, 인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저소득층 암 치료를 지원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암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저소득층의 암 치료까지 지원하는 곳은 인천시가 처음인데요. 예. 인천시는 올해 9억 5천만 원을 들여 저소득층의 암과 척추질환 치료, 무릎 연골 치환술, 눈 관련 수술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입니다. 암 지원 사업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이 해당되며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가검진사업과 연계해 암 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호스피스 비용과 장례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암 환자 한 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의료 지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인천시는 비급여 검사 비용과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셈이 됩니다. 예.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분야 중증 수술 비용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합니다. 예,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를 미뤘던 분들, 특히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소득층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홀몸 노인, 북한 이탈 주민 등 의료 소외계층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 등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작년 말 기준으로 8만 8천 명이고 인천의 노인 인구는 32만 명으로 인천 전체의 11%를 차지합니다. 인천시는 군구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인천의료원이 직접 발굴하는 방식으로 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아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이죠. 송도 국제도시에서 한중 서울맞이 행사 환러춘제가 열린다고요? 오늘 오후 6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개막식이 열립니다. 예. 주한 중국문화원이 주관하는 한중 설맞이 행사인데요. 환러축제는 중국문화부가 2010년부터 시작한 중국 최대 규모의 해외 춘제 문화 브랜드로 설을 앞두고 전국 전 세계 140개국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작년 행사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2년을 계기로 올해 처음 인천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후난성 무형문화유산 시연, 갑골문 서화전, 후난성 민족음악단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15일 일요일 오후 2시 인천 차이나타운에서는 중국 전통 사자춤 공연과 중국 민속 의상쇼 등 역동적이고 화려한 행사가 열립니다. 예. 인천에서 한중 행사가 열린다는 것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근데 중국이 요즘에 우리나라에게 좀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그런데, 네. 화장품 수출도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관광객도 제한한다고 하니까, 인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수입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인천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 어울의 중국 판매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다행히 어울은 중국 정부의 수입 불허 제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한 지난해 7월 이후 어울의 월별 매출액은 3개월 연속 전년도 월별 매출액을 밑돌았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위생허가를 받은 어울 제품은 11개에 불과합니다. 현재 38개 어울 제품이 위생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들 제품이 언제쯤 위생허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위생허가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 위생허가 시기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인천시 설명입니다. 예, 중국에서는 직접적으로 보복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참 걱정이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들어보죠. 그 드라마 몇 년 동안 인기 있었던 거, 별에서 온 그대, 응답하라 1988, 그리고 태양의 후예, 도깨비. 이 드라마들이 다 인천에서 촬영을 주로 했다고 하는데, 인천시가 이렇게 드라마와 영화 촬영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 영화의 40에서 50%를 촬영하는 국내 최대 영상 스튜디오인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됐는데요. 예. 인천시가 서울과 공항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영화 드라마 촬영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 내양에 영화 드라마 세트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 내 여러 폐창고를 활용해 영상 스튜디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부산 이전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사들은 인력이나 촬영 장비를 지방 촬영장까지 이동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도권 영상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는 현재 로케이션 위주로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인천의 영상 스튜디오 등 영상산업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영화나 드라마 촬영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띄워드릴 노래는 푸 파이터스의 미라클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